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려면 좋아요를 눌러 구독하고 공유하세요. 카라바흐컵 잉글랜드 리그컵 중승 2차전 토트넘 호스퍼와 리버풀의 맞대결은 리버풀의 4대0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두 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과는 어쩌면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트넘이 안필드에서 무너진 방식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황당한 전술 선택은 팬들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BBC는 경기 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수마의 치명적인 수비 실수, 공격 기회에서 손흥민을 무시한 세세, 그리고 손흥민을 깊숙이 내려앉게 만든 이해할 수 없는 전술까지 이 모든 요소가 토트넘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과연 이번 참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경기 후 팬들이 분노하며 외친 세세뇽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손흥민이 침투하는 게 안 보였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리버풀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선두 탑 1에 있으며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토트넘을 완전히 제압하며 리그컵 우승 기록을 하나 더 늘릴 것이라 믿고 있었다. 1차전에서 토트넘에게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안필드에서 1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 만큼 역전 가능성은 충분했다. 토트넘은 리그 1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기력도 들쑥날쑥하다.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릴 유일한 대회가 리그컵이었다. 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스퍼스는 점점 더 깊은 위기로 빠지고 있었다. 리버풀은 리그컵, FA컵,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해 쿼드러플을 노리고 있었다. 반면 토트넘은 2008년 이후 단 하나의 우승도 차지하지 못했으며 리그컵이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타이틀 획득 기회였다. 만약 패배한다면 안제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전반 34분 스코어 0대0, 토트넘은 비교적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원의 핵심인 비수마의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진영에서 치명적인 패스를 실수했고 리버풀은 즉시 역습을 감행했다. 살라는 환상적인 트리벨라 패스를 가크포에게 연결했고 가크포는 이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했다. 이 실점은 경기의 터닝포인트였고 두 경기 합산 스코어는 1대1이 되었다. BBC는 강하게 비판했다. 비수마는 토트넘이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을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날려버렸다. 리버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압박을 가했다. 토트넘이 대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비 전술이었다. 많은 이들은 손흥민이 1차전처럼 역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팀의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로 인해 깊이 내려와 수비를 도와야 했다. 그 결과 전반전 내내 토트넘은 단 한 차례의 어설픈 공격만을 시도했을 뿐 대부분 박스 안에서 버티기에 급급했다. 손흥민은 상대 위험 지역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BBC는 이를 비판하며 말했다.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내리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누가 공략할 것인가? 완벽한 전술 실패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리버풀은 2대0, 3대0, 그리고 4대0까지 연이어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완전히 갈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트넘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빌드업을 위해 압박을 시도하자마자 공간이 노출되었고 손흥민이 없는 공격진은 역습에서 위력을 잃었다. 후반 추가 시간 90 플러스 1분, 손흥민은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그는 리버풀 수비진을 뚫고 박스 안까지 돌파했으며 코나를 따돌리고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슈팅은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혹은 골키퍼 선방이었다. 이는 토트넘이 상대 골문을 위협한 유일한 장면이었지만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토트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세세뇽이 역습 기회에서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였다. 당시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빈 공간을 찾아 침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손을 흔들며 패스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세뇽은 공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다가 결국 역습을 망쳐버렸다. 스퍼스는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쳤고 동시에 팀 분위기를 살릴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경기 후 수많은 스퍼스 팬들은 SNS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세세뇽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했지?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그 공을 받았다면 그는 충분히 득점하거나 최소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BBC는 비수마의 실수뿐만 아니라 세세뇽의 플레이도 강하게 비판했다. 세세뇽은 시야가 부족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인데 동료들이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
BBC는 또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다 체계적인 전술을 구사해야 하며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이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BC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은 1차전에서 1대0 리드를 지키기 위해 안필드에서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플레이했다. 하지만 리버풀의 강력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거나 최소한 날카로운 역습을 준비했어야 했다. 전원이 수비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첫 실점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트넘의 조직력은 리버풀의 파상 공세 앞에서 붕괴되었고 손흥민은 수비 가담을 강요당하며 본래 위치에서 활약할 기회를 잃었다. 후반 막판이 되어서야 감독은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경기 결과는 3대0 혹은 4대0으로 기울어진 후였다. 결국 손흥민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참패를 당했다. 리버풀은 이번 승리로 합산 스코어 4대1로 결승에 진출하며 리그컵 우승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살라, 가크포, 소보슬라이, 반 다이크가 모두 득점에 관여하며 리버풀의 강력한 스쿼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면 리그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무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상위 6팀과의 승점 차이는 무려 14점이다. 시즌 초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겠다라고 선언했지만 현재 그는 경질 위기에 처해 있다. 손흥민을 사실상 풀백처럼 활용한 점,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팬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BBC는 토트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비수마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 세세뇽이 손흥민의 길을 막아버린 장면, 그리고 감독의 수동적인 전술.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지만 토트넘은 그를 활용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 반면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부진을 비판하기보다는 리버풀의 완벽한 경기력을 강조했다. 리버풀은 4대0으로 반격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토트넘이 스스로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리버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활용했다. 스퍼스 팬들은 리버풀이 강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원정골을 노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을 무력화시키고 세세뇽, 비수마,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오히려 흐름을 끊어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토트넘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많은 팬들이 경기 후 이렇게 분노했다. 세세뇽은 도대체 뭘 한 거야? 손흥민이 침투하는 게 안 보였어. 만약 그에게 패스만 했어도 적어도 한 골은 만들었을 텐데. 토트넘 호스퍼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변명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 손흥민을 내려서 수비를 도와야만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리버풀처럼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 수동적인 수비를 선택한 것은 결국 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최근 노크아웃 스테이지 진출, 프리미어리그 현재 14위, 상위 6팀과 점수 차이 14점 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경기력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기 경질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클래스에 걸맞지 않는 팀이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BBC 역시 손흥민의 전성기가 지루한 수비 전술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빅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필드에서 열린 2차전은 리버풀이 4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끝이 났다. 두 경기 합산 스코어는 4대1. 토트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원인은 전술적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었다. 비수마의 패스 실수는 경기 초반부터 붕괴의 시작이 되었다. 손흥민을 깊숙이 수비에 배치하는 전략은 팀의 핵심 공격 옵션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었다. 세세뇽은 손흥민의 침투를 무시했고 절호의 역습 기회를 날려버렸다. BBC조차 강하게 비판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공을 보내지 않는가? 대체 뭘 원하는 거지? 게다가 팬들마저 토트넘 선수들은 지쳐 보였고 팀 전체가 의욕을 잃었다라고 말하며 팀의 경기력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재 리그 선두 리버풀과 비교했을 때 토트넘이 한참 뒤처진다는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이 무산되면서 토트넘은 2008년 이후 첫 우승 기회를 사실상 날려버렸다. 이제 남은 희망은 유로파 리그뿐이지만 팀의 일관성 없는 경기력과 흔들리는 정신력으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 손흥민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차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2차전에서는 그를 너무 깊숙이 내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세세뇽은 손흥민의 침투를 완전히 무시했다. 스퍼스 팬들은 경기 내내 절망적으로 외쳤다. 결국 토트넘은 1차전에서 1대 0으로만 승리했지만 소극적인 수비 전술, 핵심 공격 자원의 활용 실패, 치명적인 실수들 때문에 4대 0 완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경고를 보내는 경기였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리버풀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결과는 붕괴뿐이다. 이제 리버풀은 여유롭게 카라바오컵 결승으로 향하는 반면 토트넘은 또다시 씁쓸한 탈락을 맛보며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토트넘은 언제쯤 손흥민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토트넘은 리버풀전과 같은 처참한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